죄송한데 잠깐 비 좀 피해도 될까요? 장마철 7월의 어느 저녁,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는 서울 홍대 앞 골목길, 낡은 미술학원 간판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5세 윤서아,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붙어 있었고, 옷은 비에 흠뻑 젖어 무거웠죠. 그녀의 품에는 9살 소년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어요.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가방 안을 뒤졌어요. 남은 돈은 300원. 핸드폰은 이미 2달 전에 끊겼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있잖아. 서아는 골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어요. 그때 한쪽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태윤 미술학원. 유리창 너머로 한 노인이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아와 눈이 마주쳤죠.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연 노인은 68세 강태윤이었습니다. 한때는 이름난 화가였죠. 40대에 파리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작품이 억 단위로 팔렸던 사람. 태윤은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 수연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 여보,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먼저 가서. 수연의 마지막 말. 태윤은 그날 이후 3년간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작은 학원을 열었지만 학생은 많지 않았어요. 외로웠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윤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와요. 먼저 비 좀 닦으세요. 태윤은 수건과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작은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호호 불며 마셨어요. 혹시 집이 어디세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30살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인사동 갤러리에서 일하며 그림을 그렸죠. 그때 만난 사람이 박준혁, 32살 건축가였습니다. 준혁은 서아의 그림을 좋아했어요. 서아 씨 그림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 둘은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서아,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1년 후 민준이 태어났어요. 우리 아들. 하지만 민준은 다른 아기들과 달랐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늦었어요. 18개월에 병원을 찾아갔고 부인 아드님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됩니다. 서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집안 유전자 때문 아니야? 준혁이 서아에게 심한 말을 뱉어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집안은 다 멀쩡한데. 준혁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서아에게 짜증을 냈어요. 서아는 홀로 민준을 돌봤습니다. 치료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었죠. 서아는 갤러리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준혁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4살 때 간단한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지만 준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민준이 5살 되던 해봄. 서아야,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더 이상 못 살겠어. 여보, 민준이는요? 민준이는 아빠가 필요해요. 나는 저 애의 아빠 못해. 준혁은 집을 나갔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울지. 민준이 엄마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아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내가 민준이 잘 키울 거야. 한 달 후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7살 싱글맘, 자폐 성향의 5살 아들. 앞길이 막막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아는 1일 그림 작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불안정했어요. 민준의 치료는 계속되어야 했고 치료비는 한 달에 80만 원. 서아는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배 안 고파. 엄마는 안 고파. 민준이만 먹어. 민준은 조금씩 좋아졌어요.
7살 때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됐죠. 나 그림 그리고 서아는 민준에게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사줬어요. 민준은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거 봐. 엄마야. 서툴렀지만 사랑이 느껴졌어요. 서아가 35세 되던 해 주 거래처가 부도났습니다. 5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월세를 낼 수 없었어요. 이번 주 안에 못 내시면 짐 빼세요. 집주인은 냉정했습니다. 서아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외면했죠. 서아야, 미안해. 나도 형편이. 부모님께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결혼할 때 크게 싸웠거든요. 그 남자는 안 돼. 아빠, 전 준혁 씨를 사랑해요. 너 그 남자랑 살 거면 우리랑 연 끊을 줄 알아.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며칠간 고시원에서 지냈지만 돈이 바닥났죠. 남은 돈으로 민준이에게 삼각김밥 하나를 사줬습니다. 엄마도 먹어. 엄마는 안 배고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홍대 골목을 헤매다가 미술학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윤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비 그칠 때까지 여기 계세요. 태윤은 민준에게도 관심을 보였어요. 꼬마야, 이름이 뭐야? 민준이요. 민준아, 그림 좋아해?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해요. 태윤은 민준을 캔버스 앞으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거 볼래? 민준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죠. 서아는 아들이 저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가봐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위층에 작은 방이 있어요. 오늘 거기서 주무세요. 아니에요. 그럴 순. 대신 내일부터 학원 청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민준이 할아버지가 그림 가르쳐 줄게.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윤은 두 사람을 위층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태윤이 내려가고 서아는 민준을 재웠습니다. 민준아, 이제 괜찮을 거야. 민준은 금방 잠들었어요. 서아는 잠든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도운 건가? 서아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일찍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태윤이 나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같이 드시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할아버지랑 그림 그릴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태윤은 민준을 학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추상화 앞에서 이 그림은 뭐가 보여? 민준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슬픈 사람이요. 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은 아내가 떠난 후 그린 슬픔이었죠. 민준아, 대단한 걸. 태윤은 민준에게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줬어요. 그리고 싶은 거 그려볼래? 30분 후 민준이 완성한 그림. 한 여자와 아이가 비 오는 밤 따뜻한 빛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엄마와 민준이야? 응. 어제 할아버지가 문 열어줬을 때 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아, 넌 천재야. 서아를 불러 그림을 보여줬어요.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정말 예쁘다. 태윤은 확신했어요.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겠어.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서아는 아침마다 학원을 청소했어요. 태윤은 민준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민준아, 이렇게 붓을 잡는 거야. 민준은 스펀지처럼 흡수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민준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네. 서아는 근처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돌볼게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태윤의 말에 서아는 감사했죠.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늘 민준이가 풍경화를 그렸는데 정말 잘 그렸어요. 정말요?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학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말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나무 그렸어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보여줘. 태윤과 민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죠. 서아도 카페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태윤의 말에 서아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요. 이제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고 색감도 뛰어났죠. 어느 날 태윤이 제안했습니다. 서아 씨, 민준이를 미술대회에 내보면 어떨까요? 미술대회요? 네, 다음 달에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가 있어요. 민준이 실력이면 충분해요. 서아는 고민했습니다. 민준이가 사람 많은 곳을 힘들어하는데 제가 함께 갈게요. 민준이도 많이 나아졌잖아요. 서아는 민준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그림 대회 나가볼래?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해볼래. 그래, 우리 민준이 용감하네. 대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태윤은 민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민준아, 대회에서는 3시간 안에 완성해야 해. 응, 할 수 있어. 민준은 매일 연습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서아는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했죠. 민준아, 잘하고 있어. 엄마 믿어. 한 달이 지나고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서아는 민준을 안고 말했어요. 민준아, 내일 긴장되지? 조금. 괜찮아. 민준이는 잘할 수 있어. 엄마랑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응.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민준아. 대회 당일, 태윤과 서아는 민준과 함께 예술의 전당으로 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준은 조금 긴장했지만 태윤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어. 괜찮아. 응. 주제가 발표됐어요. 가족. 민준은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가족. 가족이란 단어를 계속 되뇌었어요. 잠시 후 민준은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서아와 태윤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3시간이 흘렀고 민준이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림 속에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 한 노인, 그리고 한 아이. 3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고 그 3사람에게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느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민준아, 다 그렸어. 응,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상 9번 이민준 군. 민준이 1등을 했어요. 민준아, 서아와 태윤은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감탄했어요. 9살 나이에 이런 표현력이라니. 천재입니다. 그날 저녁, 3사람은 특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할아버지. 태윤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대상을 받다니.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민준아, 정말 잘했어. 대회 후, 민준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소년, 미술대회 대사. 기사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미술학원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민준군 어머니세요. 저희 갤러리에서. 민준군 그림 전시하고 싶습니다. 서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정리해줬어요. 천천히 생각합시다. 민준이가 먼저예요. 한편 그 기사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박준혁, 민준의 친아버지였죠. 어느 날 저녁 서아가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었어요. 서아, 오랜만이야. 서아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민준이 얘기 봤어. 미술대회 대상 받았다며.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아들이잖아. 만나고 싶어서 왔어. 서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와서 무슨 아들이에요? 당신이 우릴 버렸잖아요. 그때는 내가 어렸어. 이제 후회하고 있어. 후회. 5년 동안 뭐 했어요?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아, 제발. 민준이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안 돼요. 민준이한테 상처만 줄 거예요. 서아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태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뭐라고요? 서아는 준혁을 만난 얘기를 했어요. 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걱정이에요. 며칠 후 예상대로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혁이 면접교섭권을 신청한 거예요. 이혼했어도 친아버지니까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서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어떡해요? 괜찮아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태윤은 자신의 옛 친구인 변호사를 연락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는 서아와 만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준혁 씨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죠. 네, 이혼할 때도 위자료 없다고 했어요. 그럼 유리합니다. 하지만 민준 군의 의사도 중요해요. 변호사는 민준을 만났어요. 민준아, 아빠 만나고 싶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요. 민준은 3살 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민준아, 재판장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 당일, 서아, 태윤, 그리고 민준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준혁도 변호사와 함께 있었어요. 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변호사는 준비된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기록, 5년간 민준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판사가 민준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아빠를 만나고 싶니? 민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왜 싫은데?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요. 엄마 울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접교섭권을 불허합니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3사람은 학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거예요. 태윤이 서아를 위로했습니다. 민준은 태윤에게 안겼어요.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서아는 2사람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태윤의 말에 서아는 더욱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재판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10살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린이 화가가 됐어요. 여러 대회에서 수상했고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죠. 민준군 그림 100만 원에 팔렸어요. 서아는 그 돈을 민준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태윤은 민준을 더욱 열심히 가르쳤어요. 민준아, 이제 본격적으로 유화를 배워볼까? 응. 서아도 카페에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3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았고 더욱 가족 같았죠. 민준이 11살 되던 해봄, 유명 미술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군의 개인전을 열고 싶습니다. 서아와 태윤은 깜짝 놀랐어요. 11살의 개인전이라니. 미술관 큐레이터가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민준 군은 천재예요. 이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태윤도 동의했어요. 좋은 기회예요. 해봅시다. 3개월간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민준은 20점의 작품을 그렸어요. 주제는 내가 본 세상이었습니다. 엄마의 미소, 할아버지의 손, 학원 풍경. 모든 그림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죠.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에 왔습니다. 기자들도 왔고 미술계 인사들도 왔어요. 민준은 조금 긴장했지만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이에요. 큐레이터가 민준을 소개했어요. 11살 천재 화가 이민준 군입니다. 사람들은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11살이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아요. 한 평론가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그리고 있어요. 개인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작품 10점이 팔렸고 총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서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대단해. 태유는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컸구나. 개인전 후 세 사람의 생활은 더욱 안정됐습니다. 서아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선생님, 이제 독립해야죠. 너무 오래 신세졌어요. 하지만 태유는 아쉬워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는 좋은데 선생님 주말마다 올게요. 그리고 민준이는 계속 여기서 배워야죠. 결국 서아와 민준은 학원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학원에 왔고 저녁은 함께 먹었어요. 여전히 가족이었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은 13살. 전국적으로 유명한 소년 화가였죠. 하지만 민준은 평범한 학교 생활도 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어요. 민준아, 오늘 축구하자. 응. 민준의 자폐 성향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치료와 사랑 덕분이었죠. 태유는 이제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민준아, 오늘은 인물화를 배워볼까? 네, 할아버지. 서아는 이제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개인전 성공 후 좋은 제의를 받았거든요. 우리 서아 씨 갤러리에서 일해보실래요? 생활이 안정되고 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민준이 14살 되던 해 가을, 태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쓰러진 거예요. 민준이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서아도 달려왔죠. 의사의 진단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오른쪽 마비가 왔어요.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태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림을 더 이상 못 그리겠군. 태윤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태윤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다시 좋아지실 거예요. 민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6개월간의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서아와 민준은 매일 병원을 찾아갔어요. 태윤은 조금씩 회복했지만 오른손 기능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붓을 잡을 수 없어. 태윤은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다가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왼손으로 그려요. 할아버지, 왼손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태윤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14살 소년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림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역할이 바뀌었어요. 민준이 태윤에게 왼손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엔 이렇게 붓을 잡는 거예요. 민준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태윤은 처음엔 서툴렀어요. 선도 제대로 그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왼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오른손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죠. 민준아, 고마워. 너가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살렸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16살 되던 해, 한 미술관에서 특별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스승과 제자 2인전을 열고 싶습니다. 강태윤 화가와 이민준 화가의 합동 전시회요. 서아와 태윤, 민준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키우고 제자가 다시 스승을 일으켜 세운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3개월간 준비했습니다.
태유는 왼손으로 그린 작품 15점을, 민주는 새로 그린 작품 20점을 준비했어요. 개막식 날, 미술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주목했죠. 감동적인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 태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5년 전 한 모자를 만났습니다. 비 오던 날, 제 학원 문을 두드렸죠. 그때 만난 아이가 바로 이민준입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는 제 손자나 다르서요. 아니, 진짜 손자입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민준이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왼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줬죠. 민준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주는 21살, 명문미술대학에 진학했어요. 이제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젊은 화가였죠. 하지만 민주는 화려한 생활보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택했습니다. 엄마, 나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서아는 46세가 되었고 갤러리 관장이 됐어요. 태유는 76세, 여전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왼손으로 그리는 그림이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줬어요. 민준아, 오늘은 풍경화를 그려볼까? 네, 할아버지. 세 사람은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민준이 26살 되던 해, 엄마, 나 결혼하려고. 정말 누구랑? 학원에서 만난 미술 치료사야. 이름은 지수. 서아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민준아. 태윤도 기뻐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장가가는구나. 결혼식은 따뜻했습니다. 학원 학생들이 모두 참석했고 태윤의 사진도 있었죠. 민준과 지수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2년 후 민준과 지수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엄마 이제는 할머니, 아이 이름은 태희예요. 이름은 태희. 태윤 할아버지의 태자를 땄죠. 서아는 손녀를 안고 울었습니다. 태희야,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우리 이쁜 손녀. 태윤은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우리 태희, 할아버지가 그림 가르쳐 줄게. 태희는 민준이를 꼭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에도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울 태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암이었어요. 할아버지, 서아와 민준, 태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태윤은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서아, 민준아, 태희야. 네, 할아버지. 너희를 만나서 행복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태윤은 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는 내 딸이고, 민준이는 내 손자야. 태희는 내 증손녀고, 진짜 가족이야. 할아버지, 민준아, 계속 그림 그려라. 네, 할아버지. 그날 밤 태윤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왼손에는 붓을 손에 쥔 채로. 태윤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자들, 미술계 인사들, 그리고 태윤을 아끼던 사람들. 서아와 민주는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고인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민준 군을 키운 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미술학원과 모든 재산은 윤서아와 이민준에게.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언장 마지막에는 태윤의 편지가 있었어요. 서아, 민준아, 태희야. 너희는 내 인생의 빛이었다. 고맙다. 태윤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아와 민준은 학원을 리모델링했어요. 이름은 강태윤 기념 미술학원으로 바꿨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거야. 특별히 어려운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기로 했죠.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첫 학생은 자폐 성향이 있는 7살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림 배울 수 있어요? 민주는 무릎을 꿇고 소년과 눈을 맞췄습니다. 물론이지. 선생님도 너처럼 말을 잘 못했거든.
그런데 그림으로 말할 수 있었어.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주는 38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화가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서아는 56세, 갤러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어요. 태희는 15살, 미술중학교에 진학했죠. 증조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 화가의 길을 걷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 나도 학원에서 가르치고 싶어. 그래, 이야. 우리 가족의 전통이 되었구나. 학원은 번창했습니다. 무료로 가르치는 학생이 50명이 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15년 전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비 오는 날 한 학원 앞에 섰을 때 태윤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그날이 우리 인생이 바뀐 날이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 민준이에게 재능을 꽃피울 기회를 주셨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차례다. 서아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를 구해주셔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68세 화가가 35세 싱글맘과 9세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기적이 시작됐어요. 자폐 성향의 소년이 천재 화가가 되었고, 외로운 노인이 행복을 찾았으며, 지친 여인이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대를 이어 계속됐죠. 태윤, 서아, 민준, 기. 4대에 걸쳐 사랑은 순환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끝없이,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태윤, 서아, 민준, 태희의 이야기가 따뜻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